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영상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상태가 다시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며칠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참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코인처럼. 제 목도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 이거예요. 그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봉에서 이렇게 간 게 이미 끝났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일본에서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약간 항복성 멘트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보다도 사실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모든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그리고 특히 니케이가 유독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필요시에 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거다. 이거 지금 조절한다는 소리예요. 시장 상황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 가능. 이미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 이거 당분간 못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도 이게 직접적으로 막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이런 그런 시그널이 없잖아요. 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가 갑자기 역병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그냥 둔화 정도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자산시장이 반응을 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뭘까라고 해보면 그나마 떠오르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영향이 컸는데 얘네가 지금 조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잠정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참 뒤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을 더 키울 거다. 자, 여기서 거품이 이렇게 커지다가 한번 바늘로 통 찍으려고 그랬는데 균열이 가가지고 바람이 피 빠지고 있어요. 막 풍선 바람이. 그때 테이프로 봉합해가지고 다시 풍선을 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터지긴 할 건데, 원래 저도 2025년 중반이나 이럴 때는 터질 거다, 적어도 2026년에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주요 증시나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어쨌든 코인도 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서에이즈도 원래는 아직 혼란이 끝나지 않았고 추가 하락을 전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원래 계속 했던 말이잖아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어차피 이 박빙의 상황을 해리스가 이기더라도 이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가 매수할 시점이다, 일본 중앙은행 굴복했다. 이걸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꿀 정도로 요번에는 이슈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주 중에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보면은 연말까지 3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 유동성 달러 투입 관련 에세이를 내놓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제가 항복했다는 게 이게 표현이 똑같네요. buy the fucking dip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마찬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10월까지 460억 달러, 하나 약 63조 원의 채권 바이백.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준의 긴급 조치가 나와서 금리를 떨구든가 아니면 갑자기 채권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긴급 조치나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인하를 하면 경기가 침체된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는 전망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무부에서 발표해가지고 한다는 건 그냥 돈을 풀겠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유동성을 지금 시중에 공급한다는 거. 뭐가 됐든 간에 우리에겐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금 채굴자들의 잔액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의 다 씨가 말랐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2017년도부터 주르륵 팔다가 여기서 이제 거의 그냥 끝났다가 다시 이제 축적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말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축적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 주면은 개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가 채굴자가 9개월 연속 매도한 다음에 이 매도 압력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채굴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채굴자들은 어쨌든 이거를 그 채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 계속 채굴할 때마다 얘네들이 모으는 과정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내면서 채굴기를 돌리고, 그리고 그쵸? 그런 부분들을 해주다가 나중에 카피출레이션 지금처럼 돼가지고 항복을 할 때 그때 이제 아예 채굴기를 끄던가 아니면 존버하던가 둘 중 하나거든. 그때부터 이제 매도 압력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채굴자들을 볼 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으다가 저렇게 모으다가 이 올라가는 과정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세들이 기존에 있던 장기 고래와 그 다음에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컸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거의 다 끝났고 이제는 다시 물량을 모아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슈퍼트렌드 주간 선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면 이렇게 2017년 사이클도 보면 이렇게 하단부를 터치를 했지만 계속 지키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터치를 하면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물리법칙처럼 세상만사 다 그렇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고,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번 하락의 단기 보유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보면 비트코인 내다 팔았다. 근데 이걸 다 잡아요. 지금 보면은 공포의 시장가로 비트코인 던졌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 거래량이 높은데 실제로 펀딩 피를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음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음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음수가 된 다음에 가격이 올랐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패닉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고래와 채굴자들이 던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투심 자체가 메말랐다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개미와 그리고 뭐 고래 다 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경기 침체 발생과 달러의 흐름인데, 지금 보면 경기 침체로 돼 있는 이 영역에서는 보통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보다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 때문에 좀 터진 게 많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엔캐리 때문에 일본은행에서 어쨌든 약간 항복 선언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을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눌림을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일정한 비중을 투입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린다 생각하고 투입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 여태까지 보면은 이때도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고래들이 매도한 것도 맞고 그다음 채굴자들이 매도한 것도 맞는데 그만큼에 대한 물량을 얘네들이 채웠단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또 상회하는 물량을 이번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시그널이 또 어디서 떴냐면, 바이낸스에서도 보면 2024년 최대 거래일 중 하나에 달하는 12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다. OKX도 순자산 유입이 높다. 바이비, 크립토컨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 유입세가 어쨌든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축적을 하면 당장 이걸 뭐 판다기보다는 보통 보세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면은 이런 데서 팔지. 그죠? 이렇게 뭐 매집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여기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래들이 들어온 다음에는 항상 더 올려주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물량보다 더 역대급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손바뀜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애들 뭐냐면 뭐 채굴자들이나 아니면 예전부터 우리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진짜 뭐 5년 6년 이 정도 홀딩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물량을 던지고 새롭게 받은 애들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되는 기관들, 이런 애들이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걔네들이 여기서 받았는데 만약 여기가 시즌 종료라면 얘네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바보같이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미넌스 여기서 60%대까지 뭐 가고 뚫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저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되게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을 훨씬 앞지르는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환율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만약에 $1라고 하면은 KRW USD 이게 이제 $1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가치가 높아지면 $1당 교환 가치가 이제 원화가 줄어들듯이 1리더당 솔라나의 교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솔라나를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이더리움 뭐 0.1개로 구할 수 있었다면 얘가 이제 더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더가 반등하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오르니까 얘가 실제로는 점점 뭐 0.5개, 0.1개를 가지고 0.5개밖에 못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든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나와 있네요. 1솔당 0.0598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0.0569 이렇게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ETF에 대한 깜짝 발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솔라나가 원래는 ETF를 미룰 거다 혹은 뭐 ETF 계획이 없다 당분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단기에 그 압박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어디서 찌라시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라나 자체에서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약간 알트 시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추측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은 현물 이토가 지금 어쨌든 순유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은 아직 없어요. 이틀 연속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지금 순유입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것도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이 27.95%로 역대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더가 많이 빠지면서 그런 상황이 돼도 이더리움 스테이커들은 어쨌든 계속 스테이킹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매도 압력이 점점 줄겠죠. 자 이러면 이제 호가가 얇아진단 말이에요. 얇아지면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를 때 호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긁어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솔라나 계열도 좋고 이더리움 계열도 좋고 제가 알트 잡으려면 이런 거 잡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디파이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관련 발표를 예고한다. 트럼프 차남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뭐가 나와 있냐? 요 메타월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업비트에 팬들이 상장을 했잖아요. 걔가 이제 뭐 RWA도 되고 디파이도 되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뭐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나고 골드만삭스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준에서 기준금리의 긴급 인하가 없을 거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큰 불황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현재까지 경제지표 연준의 메시지를 고려했을 때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행 부총재는 항복을 했고 그죠? 그리고 미국은 불황 안 온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술주들 날아가야죠. 그죠? 그리고 얘네 날아갈 때 뭐가 더 반등세가 더 클 수 있냐? 코인이 더 반등세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싹 됐고 레버리지도 싹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꾸역꾸역 올리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올라간 다음에 한번 빠진 거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빔 때 제가 이거 한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일봉상에서 이 움직임이 아까 4시간 봉상에서 보여드렸던 움직임과 만약 같다면 그러면 얘는 꾸역꾸역 이 각도로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올리고 횡보를 하는데 만약 정말 그렇게 똑같이 된다면 얘가 하락이 시작했던 지점은 이제 최소 65,00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CME 갭을 봤을 때 보면 62,800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갭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빨리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서 여기서 횡보해주고 빵 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무 포지션을 잡거나 아예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일본은행에 이런 시그널이 떴으니까 어제는 그게 안 떴잖아요. 근데 이게 떴기 때문에 이 항복은 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작용했던 일본에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다가올 시즌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살아계신 분들은 그죠?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지금 제 유튜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잘 이겨내면서 최후의 승자만 되면 돼요. 항상 알트장은요, 여러분들 한 4개월이면 끝납니다. 자, 우리가 부처빔이 나왔던 시점이 4월, 그러니까 5월 달이잖아요. 근데 고점은 사실 비트 고점으로 따지면 요때 고점이었잖아요. 요때 보면 4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 5월 초까지 알트장이 좀 갔다가 끝났는데 도미넌스의 고점은 1월 4일이었습니다. 2021년 1월 4일이에요. 그럼 실제로 한 4개월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트장은 4개월인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부처빔 끝나고 여기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이 정도의 상황이나 혹은 이렇게 더블탑을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알트장,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알트장, 메인 알트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크 고점과 도지 고점 그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는 메타 NFT 애들이 더 잘 간 거고 게임도 그렇고 요 시기 때 고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4개월 정도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직하게 이때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이 4개월을 전부 다 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말겠지 하다가 마지막에 한 2개월이나 뭐 한 1개월 앞두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린단 말이죠. 거기서 물리면 사실 이렇게 끝나거나 2017년 실제로 이러고 끝났어요. 고점 한번 주고 반등 한번 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에는 이게 요 관점으로 넓게 온 거죠. 근데 얘는 그때 당시 보면은 2027년 12월 17일날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6일 요때까지 알트가 오르다 끝났거든요. 제가 한 이때쯤에 비트를 처음 시작해서 잘 아는데 이거 계속 손가락만 빨았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언제 있어야 되냐? 이럴 때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와도 중국에서 거래소 금지한다, 뭐 코인 하지 마라. 그래도 꾸역꾸역 버틴 사람들. 그때도 마이너스 50%, 뭐 60%, 70%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버텨내고 이긴 사람들은 결국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어쨌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겨내고 우리 함께 좀 잘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많은 관심 요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구독자도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10만을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